네, 안녕하십니까. 내운정외과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운동 종목 중에서도 야구 설명을 쭉 저희가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야구가 손상되나. 그런데 이제 유소년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손상되는 게 조금 성인들하고는 달라요. 성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은 보통 성장이 끝나는 게 남자들은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성장이 끝나고요. 여자분들은 한 14에서 15, 6세 정도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 성장이 있기 전에 야구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유소년 그리고 청소년 야구 선수들의 어깨 팔꿈치를 어떻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야구가 아주 인기 종목이죠. 지금 플레이오프 시즌이고 자, 열심히들 선수들 하고 있어서 올해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도 이제 저희들이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제일 6위 팀부터 12팀 사이가 이제 제일 먼저 오죠. 오고 그 전에 이제 일단 새로운 선수들을 뽑으면 선수들 뽑은 선수들을 이제 메디컬 체크이라고 체크한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구단에 프로 야구단에 오기면 어떤 몸의 상태인지를 미리 각 구단이 체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야구 선수들은 문제가 한 네 군데에서 있는데요. 어깨, 팔꿈치, 척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골반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군데에 대한 엑스레이하고 MRI 같은 것들을 다 찍어서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이 선수가 내년에 뛸 수가 있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스프링 캠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동계 훈련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재활, 보강 운동을 시켜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한 번에 보통 한 팀이 10명 전후로 뛰는데 그 중에 한 5명 이상은 이제 투수가 되니까 그 투수들하고 선수들을 쭉 체크업을 해줍니다. 해주다 보면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이 봐줬던 선수들도 있고, 제가 수술했던 선수들도 있고요. 이번에도 뭐 수술해서 프로 간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선수도 있고 한데, 그 선수들을 이제 메디컬 체크를 하면 이제 제가 이런 히스토리를 아는 선수들은 아 그래요 이 선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작년 재작년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하고 뭐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거 운동 더 시키고 이 친구는 몸이 좀 너무 유연해서 근력을 좀 키워서 그걸 보강을 시켜야 되고 등등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쭉 하는 성장 과정을 보다 보면 보통 야구는 선수들이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보통 이제 리틀 리그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리틀 리그에서부터 야구들을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고 일부 선수들은 이제 몸이 좋으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 야구 한번 해봐라. 야구해서 이런 거 좀 잘하면 너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운동을 시키면 그러다가 잘 되는 선수 이대호 같은 선수는 야구할 마음 없었다가 했다가 이제 그 잘 되어서 대박 난 선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 어깨 팔꿈치 손상이 빈도가 무척 높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프로에 가는 그 당시에 10개 팀, 지금도 10개 팀이지만 중에서 한 팀이 빼고 나머지 9개 팀의 선수들 90여 명을 전부 다 어디가 아팠는지를 다 하고 수술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선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에서 약 어깨 팔꿈치가 아파요 라는 선수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넘고요. 선수들의 반 이상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수술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고시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선수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야구를 하고요. 그 야구를 하는데 이 공을 던지는 것 같은 규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루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많이 공을 던질 수 있게 되겠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선수로 간 선수들의 약 절반 이상이 수술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KBO 같은 곳에서는 이 선수들이 유소년 리틀리그나 요즘은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 이렇게 얘기를 같이 일을 해서 선수들이 안 다치고 다시 선수가 잘 무사히 커서 프로까지 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O에서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연말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는 걸 하고요. 저도 이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리겠습니다. 보면 유소년 손상의 유소년 야구죠. 야구에서 손상 빈도가 약 한 50%에서 한 7% 정도까지 나오는 게 각 논문마다 이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조금씩 아픈 선수도 있을 거고 많이 아픈 선수도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유소년 선수들이 이 손상에 취약한 이유는 뼈의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장 한 거는 성장기에 있는 뼈는 여러분들 어릴 때 그 갓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 있는 거를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아기의 뼈는 상당히 무기질섬이 적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누르면 이게 쓱쓱 들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잘못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뼈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뼈가 머리뼈에 그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이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뭐 저야 모를 때니까 어머니께 여쭤봐도 어머님도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뭔가 무슨 자세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그와 같이 뼈가 말랑말랑하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뼈가 이제 그러니까 약한 거죠. 뼈가 약한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물가에 가면 버드나무 있으시잖아요.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봄에 물이 올라올 때 하나를 꺾어서 보시면 이 버드나무를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꺾다가 보면 휘겠죠. 그게 가소성입니다. 뼈가 이렇게 휘는데 휘다 보면 이게 그냥 똑 부러지나요? 소나무 같은 거 보면 소나무에서 보면 그 뼈가 힘을 많이 주면 안 버티다가 딱 하고 부러져서 한 두 도망으로 떨어지는데 이 어린이들 뼈들 있잖아요. 유소년들은 뼈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한쪽은 부러지고 한쪽은 부러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죠. 네, 유영님, 큐티이서님, 이혜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뼈가 그게 부러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성장판이 요 양쪽 끝에 여기 남아 있어요. 요게 성장판이고 요쪽도 이 팔꿈치 뼈의 성장이 안 끝나서 요와 같이 남아 있는데 요 뼈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요골이라는 뼈인데요. 아래 팔뼈에 여기 보면 요쪽 뼈는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여기 뼈는 이렇게 보면 여기 까만 선이 들어가 있죠. 요게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봄날에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하면 뼈의 양쪽이 똑 부러져야 되는데 딱 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똑 부러지지 않고 한쪽만 부러지고 한쪽은 휜 거죠.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뼈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 이혜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뼈에 부러진 얘기니까 저희가 얘기를 드린데 어릴 때 발이 부러져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장 시 발이 원래 성장해야 할 만큼 잘 클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수술한 부위가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와 같이 뼈가 부러져서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뼈를 원래 모양대로 맞추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미세한 외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와 같이 뼈가 서서히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 뼈가 나중에 아물면 어떻게 되셨어요? 뼈가 이게 휘어져 있던 뼈가 원래 모양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거 다른 부위하고 비슷하게 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뼈는 크게 세 부위로 나눕니다. 어릴 때. 유소년 때는 뼈를 성장이 끝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뼈의 한 가운데 부분
성장판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고 조금 뼈가 휘어져 있어도 성장이 끝날 때쯤 가면 뼈의 모양이 아주 심하게 이게 각도가 뭐 90도씩 꺾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부러져서 지금 정도 10도, 20도 정도 각도가 났을 때는 그 성장판이 있는 데가 아니면 원래 뼈와 자라는 게 상관없이 원래의 모양대로 따라가는데 문제는 성장판이 있는 쪽은 얘기가 달라요. 이게 성장판이 있는 데는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이 성장판이 손상이 되니까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 따라서 비슷하게 클 수 있는지 물어보신 거는 이 뼈에 성장판이 없는 부분이 부러지면 그런 잘 성장이 끝나서 원래 모양대로 될 수 있지만 성장판이 있는 부분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성장에 지장이 돼서 원래 모양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은영리님, 저도요 숨골이라고 하나요? 그게 여기가 파이네 여기죠. 이게 그리고 잘 지금 하는데 문제는 없고 대부분은 문제가 나이가 들면 성장이 끝나면 여기에 그 연골이 있어서 삐뜬 게 전부 다 무기질화되면서 다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네, 늘 보시네요.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하면 뼈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 아주 어릴 때 성장이 없을 때 성장판에 손상을 줄 수 있게 점핑 같은 거를 넘어해서 이게 점핑도 어느 정도 점핑을 하고 하면 연골에 자극이 돼서 성장판에 자극이 돼서 그것들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짓이기는 정도로 이게 성장판이 하게 되면 그건 성장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마저 드립니다. 그래서 가소성이 있어서 이와 같이 성장판이 없는 부분은 이와 같이 성장을 하는데 조금 부러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게 유소년들 선수들한테는 좋은 점도 될 수 있고 나쁜 점도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느슨한 인대입니다. 관절이 뼈는 말랑말랑하고 아기들은 보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팔을 펴면 저 같은 팔은 여기까지 뿐이 펴지지가 않는데 성장기 전에 애들은 이 팔이 뒤에까지 이렇게 거꾸로 꺾이기도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뼈가 이렇게 약해서 뼈가 이렇게 휠 정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도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하면 뼈가 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뼈가 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뼈는 뼈죠. 구성 역할을 다 하는데 충격을 받을 때 흡수가 돼서 말랑말랑하면 약간 휘어졌다 돌아왔다 할 수 있고 인대 같은 경우도 애들이 넘어지면 어른들은 넘어졌다가 잘못하면 뼈 부러졌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대 같은 것도 다른 선수보다 좀 느슨하세요. 느슨하셔서 이 관절이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관절막 같은 것들이 인대가 느슨하니까 보통 부분에서는 요까지 하면 이거를 인대의 힘으로 던지는데 여기서 인대가 더 찍 늘어나는 거죠. 찍 늘어나면서 인대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선수의 문제고요. 하고 다음에 문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늘어나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해피바이러스님이 우리 아들은 야구 선수가 꿈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야구 등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운동 시장 적정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게 적정 나이가 언제쯤 되나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는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리틀 리그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은 성적에 욕심도 있고 하지만 리틀리그일 때는 얘가 운동에 소질이 있나 정도만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장이 끝나가는 무렵, 중학생쯤 되죠. 그때 중학생 말 2, 3학년 그때쯤부터 야구를 하면 성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중간에 통증들은 많이 우리가 배제시키고 그런 게 없이 야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는데 전혀 못하게 하면 그거는 걔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막는 게 되니까 그런 선수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유선한 는제가 있고, 이거는 지금 어깨 관절을 보는 건데요. 보통은 관절막이 딱 있어서 팔이 여기까지 딱 가면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유소년 애들은 팔꿈치 같은 거는 쭉 이렇게 덮여지고, 저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쭉 덮어지고, 관절 같은 게 여기서 욕분이 안 되는데 손이 더 뒤로 쭉 더 넘어가죠. 그거는 왜 넘어가냐 하면 관절막에 이 느슨하기 때문에 관절막이 이게 잘 늘어났다 오므려졌다 늘어났다 오므려졌다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늘어나지 않는 상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은 늘리다 늘려면 점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고, 과도하게 늘어난 게 그 밖에 있는 근육이 보강을 못 해주면 그거 자체가 병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관절이 늘어나면, 이건 지금 팔꿈치 관절 같은 건데요. 이거는 위에 거는 지금 팔꿈치 관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까맣게 돼 있죠. 원래는 뼈는 여기 요 사이에 까만 부분, 요 부분은 연골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밑에 뼈 바깥쪽에 연골이 이렇게 위아래 연골이 들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뼈가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거가 다 하얗게 여기는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이는데, 요 밑에 요거는 성장판입니다. 근데 여기가 까맣게 됐죠. 여기도 지금 까맣게 됐고, 요거는 지금 뼈가, 팔이 이제 여기서 이 관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확 눌리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이 힘을 받는 이쪽 부분이 뼈가 짓이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동작이 되냐면요. 안쪽 부분은 늘어나게 되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와 같이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쪽은 내측 측부인대, 팔꿈치에 인대가 상하게 되고, 이쪽 뼈가 이렇게 이쪽이 짓이겨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저기 뼈가 연골이 상하세요. 뼈하고 연골이. 그래서 이 선수는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 뼈하고 연골이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이 깨진 뼈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오시면, 이 연골 깨진 거는 연골만 깨지지 않고 쉬어주면 대부분 경우 그대로 성장기니까 뼈가 말랑말랑하고 하니까 다시 잘 아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픈 거를 지나서 며칠 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보니까 괜찮으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하나 찍어보고 뭐 필요하면 CT나 MR 찍어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또 공을 던져요. 그러다 또 며칠 아파. 그리고 또 하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그 진행한 것들이 어느 순간 세게 던지다가 하면 그 연골이 있는데도 쫙 찢어져 버려요. 연골은 저희가 깨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게 연골 구조이기 때문에 찢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부분으로 관절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세요. 들어가면 그게 뼈끼리 붙어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무는 거를 안에 관절액들이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물 수가 없죠. 그 아물 수 있는 뼈 구조들이, 그 조직들이 나와도 다 물에 관절액이 씻겨 나가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수술을 합니다. 네, 잔도리님, 올바른 자세인데 체격상, 몸 구정상 몸에 무리가 되는 자세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허리뼈는 뒤로 제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뼈가 뒤로 제껴져서 이와 같은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되고, 귀가 어깨선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오도록,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자세가 왜 올바른 자세인가 하면 그 자세에서 자기 몸의 에너지를 제일 덜 쓰는 자세예요. 이와 같은 자세가 되면. 근데 그 자세가 목이 앞으로 내려가고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면 그 자세는 그 뼈의 힘으로 버티지를 않고, 그 뒤쪽에 앞쪽에 있는 코어 머슬하고 있는 그들이 무리하게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그 자세는 좋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렇고요. 보리보다 예쁜 수철이님인, 유소년부는 성인부에 비해서 부상이 잦나요? 아니면 완치까지 시간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유소년부는 손상은 있는데 완치까지는 대부분 경우 잘 쉬어주면 큰 문제 없이 아물고 회복하는 것도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은 빨리 치료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을 성인 내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면 병원에 와서 찾는데 유소년 같은 경우들은 어머니가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코치 감독님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 잘한다,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는 조금 아파도 또 공 던지고 빠따 치고 배트죠. 우리 입에 뵈서 근데 배트 치고 이렇게 되면 그 선수가 적절할 때 진단을 받아 쉬어야 될 그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치료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요까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클라이밍 전문가 신뢰는 너무 쉽다. 이런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주제를 볼 때면 문득 유소년 시절부터 주목받아서 메이저까지 간 류현진 선수가 대단하네요. 느껴집니다. 유소년부터 프로가 될 때까지 선생님을 뵙는 선수도 있을까요? 뭐 많죠. 저희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중학교 때부터 안 좋고 국민학교 안 좋아서 와서 왔던 친구가 중학교 때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술 받고 중학교 때 수술 받고 그리고 프로가 있고 그 프로 간 선수들이 다시 해서 저희가 본 지가 20년이 넘으니까요. 이제 은퇴 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은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야구장에 가면 와서 꾸벅하고 저 누군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딱 어디서 수술 받았는데 안 돼서 다시 재수술 받았는데 그 재수술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3할대가 넘는 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뒤쪽이 아픈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운동을 하면 조금씩 다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은 보죠. 유현진 선수도 저희는 잘 알고요. 김광현 선수도 알고 그런 선수들 또 뭐 누가 있나요? 많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뭐 많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게 농담인데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찐만두를 좋아하는데 만두집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제가 거기서 찐만두에다가 뭐 모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오더니 보통 야구 선수 이제 하는 선수들은 뭐 보통 점심 때 전후로 갑니다. 한 11시, 12시쯤. 가서 해서 자기 몸 풀고 가는 친구도 있고 일찍 가서 자기 개인 훈련 하다가 그러면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이 야구가 10시, 11시잖아요. 그러면 12시간씩 야구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그날 밤에 이동을 하고 밤에 자고 아침 뷔페 호텔에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운동하고 시합 나가고 이제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사는 건데요. 거기서 만두를 먹고 있는데 뭐 선수가 그때 FA가 돼서 세 팀으로 갔던 친구예요. 서울 이제 두 팀 중에서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간 친구인데 이제 먹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그래요. 별일 없죠. 뭐 아픈 데 없고 그러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만두를 30개를 사가서 40개인가를 사가면서 이제 자기 선수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사가지고 가는 모양이에요. 선수들은 또 그렇게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2군에서 올라오면 1군에서 선수들이 2군 선수들을 월급도 별로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챙겨준다고 뭐 이게 투수 타자 같은 거 이게 이런 것들 배트 같은 거 글로브 같은 거 한두 개씩 챙겨가서 내려가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1군 올라갔다 내려가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들 타는 팀들도 저희가 여러 팀 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이제 저는 잘 가요 그러고서 이제 인사하고 끝났는데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음식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계산 다 하고 갔는데요? 김 선수, 에이? 걔가 그 음식값을 계산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거 얻어먹은 적도 몇 번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다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이니까 그런 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뭐. 봄 선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돈 보고 또 오면 또 잘 봐주고요. 선수들은 하루가 급하잖아요. 몸이 생명이고 그래서 하는데 자 요거 지금 했던 것도 마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게 앞쪽이에요. 어깨뼈를 옆으로 이렇게 탁
탁 잘라 놓은 겁니다. 탁 잘라 놓은 건데, 근데 요거 앞쪽인데 요건 뼈고요. 요게 동그란 게 뼈고. 근데 요 앞쪽에 있는 연골이 있는 데는 깨끗한데 요 뒤쪽 보세요. 연골 사이에 관절액이 요 뒤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막 밀리거나 벤치프레스 무리하게 하거나 이러다가 보면 그 연골이 아까 조직이 이게 아주 말랑말랑하다 그랬잖아요. 유연성이 좋다. 유연성이 좋은 게 어느 상태를 돼서 관절막이 늘어나다 보면 늘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야구 경우에서는 공을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이게 뒤로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하면 관절이 이 정도 가면 벌써 뒤로 빠져버려요. 빠지고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어떤 선수는 심하지 않은 선수 이 정도 찢어지면 아프다 그러고 요거보다 조금 덜 심한 선수는 안 아픈데 공을 던질 때씩 조금씩 아픕니다 그러는 안 아프고도 공을 던집니다 이러는데 야구 선수는 뒤쪽 관절막을 유연하게 일부러 해놔야 볼을 이게 던지는 아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약간씩은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관절 와순이 찢어지게 되죠. 찢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 성장판 문제입니다. 어깨하고 팔꿈치의 성장판이 있는데 어깨 성장판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빨갛게 된 부분이 여기 성장판이 있는 데고요. 팔꿈치는 성장판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성장판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 성장판 있는 데가 아물기 전에 성장판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떡 같은 데 보면 떡 안에 고명을 넣어놓죠. 시루떡이라고 치셔도 돼요. 시루떡 안에 팥을 넣죠. 그러면 그 시루떡 안에 팥이 된 걸 한 켜를 잘라서 이렇게 접으면 어디가 부러지세요?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시루떡이 있는 것도 약하니까 말랑말랑하니까 하지만 그 팥고물이 있는 데가 더 빨리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판은 성장이 끝나서 뼈가 저게 붙거든요. 붙기 전에 하게 되면 다치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어느 뼈 부분이 아까 성장판이 없는 데는 그렇게 부러지면서 그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러지거나 완전히 더 심하면 딱 부러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만 성장판 있는 데는 이제 이 부분이 무리하게 되면 그쪽이 먼저 다치는데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어깨가 아파요. 한 13세, 국민학교 6학년 리틀리그에 있는 친구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그때는 아직 성장이 아주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되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성장판인데요. 자 보시면 이쪽 부분의 성장판은 깨끗하게 얇게 돼 있는데 여기 성장판이 있는 것은 성장하는 연골이 들어있는 데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보시면 성장판이 좀 더 벌어져 있죠. 그와 같이 벌어져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으면 성장판이 있는 데가 이렇게 하얗게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여기에 뼈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리틀 리그 숄더, 유소년 야구 리그 어깨견 이렇게 얘기하고 리틀 리그 어깨견 여러 가지 얘기로 하는데 그와 같은 걸로 부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던지다가 보면 성인에서는 이런 골절이 공을 던진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뼈 조각 떨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게 살짝 벌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기부스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뼈가 싹 아물면 저 바로 밑에 왜 저게 끊어지냐 하면요. 저 바로 밑에 내측 성장판이 있거든요. 저기 있는데 그 성장판이 내측 인대가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밑에 보이는 근육하고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되세요. 그렇게 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얘기 주셨고 최강야구 프로그램에서 야구 인기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 병원에 혹시 일반인 야구 동호회 환자도 많아졌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셨어요. 네, 오늘도 수술하시는 가을의 몸집 분께서 얘기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도 야구 하시는 분 한 분 그 동호회인데 야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시다고 이거 고쳐가지고 한다고 수술해드린 분 있고 최강 야구에서도 한 선수 그 6개월간 지금 공 던지지 말고 시즌 3 나간다고 얘기하던데 그 친구도
완전 어제 왔다 갔어요. 어제 왔다 갔는데 지금 상태는 좋고요. 열심히 지금 코치 공부하고 있던데요. 그러고 있고 샛별님 있으시고 척수병증은 제가 척추는 공부 안 한 지가 한 30년 돼 가지고요.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척추 오시는 선생님 계시면 그때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선수 요 성장판 얘기까지 마저 드리면 저희가 성장판이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수술했어요. 이렇게 심박아서 이건 5mm 미만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내측 인대가 이게 인대 대신 저 때는 뼈가 더 약한 거거든요. 뼈가 더 약하니까 이게 탁 떨어져야 돼. 이게 인대가 나이가 들면 뼈가 튼튼하니까 공을 던지는 자세가 되면 이 인대가 끊어지고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인대 중에도 근위부 위쪽 부분, 외상 그 원위부 이런 것도 좀 나누는 게 있어요. 요번에도 저기 아세안 게임에서 럭비 하는 선수들 지금 갔다가 와서들 다쳐가지고 지금 오고 뭐 그러는데 그 뭐 그렇게 돼서 관절이 덜렁덜렁하면 그건 수술을 해야죠.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도 성장이 안 끝났지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성장이 안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수술을 해서 인대가 제 위치에 타이트하게 있어야 나중에도 계속 야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 뭐 심은 6개월쯤 있다가 뽑으면 대부분 뭐 정상으로 공 던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거 마저 되면 탁구의 왕자님, 탁구 하루 서너 시간 주 5회, 와,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 주 대회가 있어서 평소보다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고 족저 근막염이 생겼지만 파워드라이브 연습하다 어깨도 불편함이 느껴져서 그게 고민입니다. 야구 오신 분은 아니지만 어깨가 아파서 지난번에 저희가 탁구 얘기 드리고 할 때 얘기는 드렸는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탁구대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이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확 꺾어서 들면 이 동작이 어깨 회전근개에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똑딱이 치시는 건 상관없어요. 없는데 밑에서. 근데 위에서 꺾어서 이렇게 치는 것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가능하면 저기 며칠 쉬었다가 치세요. 근데 이제 대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충돌 증후군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재활 운동은 하시는데 무조건 어깨 하면 튜빙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튜빙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그 탁구 같은 거 하시는 분 준비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 있으세요. 굽어 있으셔서 이 굽는 어깨를 가능하면 펴는 어깨로 만드세요. 이와 같이 펴는 어깨로 만들어 놓으면 그 펴는 어깨 자체가 뼈의 견봉, 그 어깨 봉우리라 그러죠. 견봉, 어깨 봉우리. 견봉을 이렇게 위에 있던 거를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어도 던게 뼈에 별로 걸리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클라이밍 전문가이신데 실내는 너무 쉽다. 그건 그 닉네임이시네요. 선생님, 그러면 유선영기 선생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경기를 뛰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 기본기 위주의 반복 훈련. 뭐 어떤 게 좋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반복은 너무 무리하게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는 기본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장판 손상이 된 건데 이와 같이 다치게 되는 게 보이고, 자, 그래서 이쪽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성장판이 아까 있는 걸 확대한 건데 여기 이렇게 성장판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이 성장판 있는 데가 더 벌어집니다. 여기 있네요. 이와 같이 더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이와 같이 확 벌어졌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성장판이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짓이겨졌거든요. 이 어깨, 이 위팔뼈는요,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이 위팔뼈는 성장이 여기에서 80%가 일어나고 여기 팔꿈치에서 20%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성장표가 80%가 있는 데가 상해서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야구 투수가 키도 커야 되지만 이 팔이 아크가 길어야 그만큼 공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잖아요. 느는데 이 팔이 짧으면 나중에 좋은 선수로 대성하기가 쉬울까요?
팔 이게 너무 짧아서 대성한 선수는 그렇게 저거 투수로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팔꿈치도 여기 보면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뼈가 근육하고 똑 떨어졌죠. 요 뼈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거죠. 여기 붙는 거를 이렇게 갖다가 고정을 해서 수술해서 붙여주고 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근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력이 모자라서 성인에 대해서 근육량이 근력도 약하고 근육이 무리하게 되면 이제 필요하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등산 갔다 오면 어떠세요? 엉덩이가 뻐근하시죠? 그 뻐근하고 그게 근육이 피로도가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근육이 평소에 쓰는 양보다 더 많다는 소리고, 근데 이와 같이 피로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성인에 비해서 피로에 대한 회복 속도도 늦고, 공을 이제 예를 들어 등산을 2시간을 갈 수 있는데 등산 2시간을 갈 때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근지구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소년들에서는 손상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성인 선수가 난 하루에 2시간을 공을 던지는 거를 운동을 하고 공 던지는 걸 난 100개를 던져. 요즘 뭐 투수시키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서 평소에 연습 던지는 거 피칭 50개씩 던져요. 라고 하면 이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50개를 던지면 안 되죠. 한 30개, 20개 이렇게 던져야죠. 왜냐하면 근육이 회복 속도도 늦고 지구력이 못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운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만큼 회복이 늦고 지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던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이제 야구를 하거나 던지는 운동할 때는 제일 많이 보는데, 팔꿈치에 과도한 외반력이 걸리면서 여기 이제 팔꿈치가 다치고요. 팔꿈치 바깥쪽에 압력이 되면서 아까 본 박리성 연골령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어깨에도 이게 바던 외회전이 되면서 앞쪽 관절막이 늘어나고 뒤쪽 관절막이 쪼그라들, 이렇게 던지게 되면 뒤쪽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절막에 작은 피멍이 확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며칠 쉬어줘야 됩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이상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쉬어주지 못하면 그게 자꾸 그 바는 조직, 상처 조직으로 아물어요. 그렇게 바는 조직으로 아물면 이쪽 뒤쪽가 정상적으로 피멍이 살짝 관절막이 들어있는데 그게 자기 조직으로 싹 바뀌어줘야 넘어가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상처 조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상처 있으시면 그 상처가 없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딱딱하게 올라오시는 거 있죠. 흉터가 켈로이드 체질 심한 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조직이 되면 딱딱하면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면 늘어나줘야 되는 구조가 늘어나지 않고 찢어지면서 반복적으로 만성 손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전한 메커니즘으로 공을 던지면 어깨와 팔꿈치의 부하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화구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14세 이후에서는 커브볼의 투구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공을 던질 수 있어? 그거 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데서 열심히 스타디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 맨 앞에 있는 분은 이 제임스 앤드류 펠로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논문을 쓴 건데, 이게 뭐 MD가 아니잖아요. PhD 연구원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MD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메디컬 어시스턴트고요. 우리 하고 이게 던데 얼마나 던지면 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직구는 8에서 10세까지 던져라. 체인지업, 국민학교 체인지업 정도는 던져도 된다. 그리고 국민학교 끝날 때쯤은 커브볼을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는 게 직구,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지고요. 여기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고등학교 넘어간 다음에 던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너클볼이나 슬라이더 같은 것들 보통 이제 프로에 가면 많이들 쓰잖아요. 많이들 쓰는데 그와 같은 건 늦게 던져야죠. 자, 보면 그 클라이밍 선생님 얘기는 드렸고, 아이폰 16 프로맥스 플러스 128. 아이폰이 15 아닌가요? 16인가요? 저는 야구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감독님 잘 가셨죠? 하시고 이제 뭐 잘 되실 겁니다. 근데 보통 타자보다는 투수가 부상이 많은 것 같은데, 타자보다는 원래 투수가 어깨
부상이나 야구 어깨 부상이나 야구 부상을 많이 당하나요? 느낌상 타자가 공을 터야 하니까 더 위험하고 더 많이 다칠 것 같은데 타자는 부상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야구였는데 네, 일반적으로 투수가 야수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부상이 많습니다. 근데 부상은 많은데 그 부상이 그중에 한 25%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상이고요. 그럼 배팅한 볼을 만든다든가 공을 던지다가 내측인 데가 끊어진다든가 뒤쪽에 뼈 자라는 거 부러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사근 보통 많이 다치거든요. 코어 머슬 중에 있는데 그리고 같은 거 뭐 터져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자는 공을 한 3루수나 왜 같은데 일단 공을 던지는 횟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공을 던져서 맞는 거는 적은데 야수들은 뭐가 있냐면 런닝할 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서 그때들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타자보다는 투수가 한 3, 4배, 보통 4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이제 부상 위험 문제는 이 구속입니다. 이렇게 스피드건으로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무리하게 던지는 거예요. 어릴 때. 선수들은 이때는 공 던지는 투구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서 코어 머슬하고 운동 같은 걸 같이 써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뒤에서 뭔가 재고 있고 야, 110 나왔어. 105 나왔어. 그러면 어이씨 내가 아까는 110인데 더 세게 던져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속 제거하는 것들은 이제 시합 때 프로들은 하지만 유소년 때는 자기가 얼마큼 성장했나 보기 위해서 한두 번씩 어쩌다 재는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고속이 빠르면 안 위험하냐? 위험합니다. 더스틴 메이라고 97년생인데요. 2016 드래프트에서 LA 다저스죠. LAD에 입단을 했는데 103마일이면 몇 킬로냐면 160킬로가 넘는 거예요. 160한 5킬로 정도 떠지고 90킬로 커터볼을 던졌대요. 198킬로, 81킬로 마른 체형이죠. 이 선수예요. 근데 토미존 수술을 26개월 간격으로 2번이나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육 키우고 만드는데 팔 길고 하니까 공을 세게 던질 수는 있는데 그게 몸이 번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을 했을 때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력이 낮고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대 및 연골의 부담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인대가 잘 늘어나고 관절은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한 관절이 버텨주는데 버텨주지 못하니까 깨지거나 더 많이 진지겨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연골이 팔꿈치나 어깨 같은 데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누적된 걸 씌워주지 못한 것들이 또다시 문제가 돼서 외상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회복이 더 늦어지니까 보강 운동, 휴식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근데 그 수술은 야구를 위해서 하는 수술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해져서 너무 심해진 것 때문에 그거를 일반인들도 해야 되는 수술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되면 근데 일반인에서는 잘 안 생기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그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면 야구를 그만두고 이런 선수들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참 어렸을 때는 아주 전도가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저희 그 마음으로서는 참 아프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 던지는 팩터를 미국, 일본, 한국 다 개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게임마다로 볼게요. 게임마다로 보면 보면 게임하고 일주인데요. 10세 전에는 50개, 국민학교 6학년 때는 75개, 중학교 2학년 때 75개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맥시멈으로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입니다. 50개, 75개, 75개. 그게 10세, 12, 14세입니다. 중2, 중3. 자, 보시면 이런데 그래서 이와 같이 룰이 정해져서 그걸 던지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던지라 다 룰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룰에 따르고 있고 이거 일본 규정입니다. 13세는 120개. 아까 몇 개였죠? 13, 4세는 아까 미국 규정은 75개죠. 그리고
9에서 10개는 몇 세는 몇 개예요? 일본 규정은 75개입니다. 미국 규정은 50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고시행 같은 게임들이 있어서 이 개수가 훨씬 미국보다 이렇게 좀 더 공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규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 이제 프로 야구 하는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빈도에 비해서 일본에는 박리성 연골염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릴 때 주로 다치는 거. 내측인대는 이게 성장이 끝나면서 내측인대 파열들이 보통 오고 그전에는 늘어나는 게 메인인데 어릴 때 성장이 끝나기 전에는 박리성 연골염이 생기거든요. 아까 뼈가 이렇게 진지겨져서 뼈가 깨지는 거.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공 던지는 것도 좀 더 느슨하게 해놔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치는 확률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가능하면 안 다치게 해드리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규정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U12세까지의 규정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6회까지 하고 1시간 50분이 넘으면 U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4회를 정식으로 하고요. 4회를 종료하지 못해도 시간 제한 1시간 50분이죠. 횟수에 관계없이 시간 제한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게 선수들을 그걸 자꾸 던지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개수를 하면 누가 개수 카운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보다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죠. 초등학교 3학년은 투수할 수 없다. 그게 3학년에는 너무 뼈가 약하니까 전반기 경기 출전 금지가 되고요. 투수는 매 경기마다 6아웃 준결승까지 적용하고 결승전은 타자는 9아웃까지 투구한다. 마운드에서 내려간 투수는 다시 올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리틀리그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와서 아픈 선수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는 아우 아픈데 투수가 없어요. 저희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래도 던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선수가 커서 어떤 선수가 될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마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어제 목 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한국 리틀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손상의 절반은 선수 리틀리그에서는요, 과사용 손상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사용 부하가 되면 세포와 조직에 부담이 되다 보면 늘어나고 너무 뼈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제일 약한 부분부터 조금씩 관절이 벌어지거나 아까 같이 골절이 일어나거나 유소년 리틀리그 숄더가 어깨가 경관절, 리틀리그 주관절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손상은 누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누렸을 때 본인이 필요하거나 조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지체 없이 일단 경기에서 나오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심한 손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선수들이 어린 선수, 유소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그 부모 마음은 다 그러시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잘 던지는 선수가 어떻게까지 프로까지 가서 프로에서 잘 멋있게 성장을 해서 40이 넘어서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하다가 다쳐서 할 수 없이 수술까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끝나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1편에서는 과사용 금지, 필요하면 어디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 경기를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준 다음에도 그래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초음파라도 엑스레이도 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위험하면 그때는 뭐 MRI를 찍고 조영제 넣고 MRI도 찍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일단 간단한 거라도 찍어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는 그거는 병을 조기에 잡아내고 무리하게 큰 것까지 발전이 안 되고 선수가 성장을 잘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그거가 각각의 병들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